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손흥민의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핫한 또 선수 손흥민. 얼마 전에 책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책을 준비했군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인간 손흥민의 목소리, 소소하고 담담한 기억과 생각들을 진솔하게 꾹꾹 눌러 담은 손흥민의 첫 번째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도권 축구 교육에 얽매이지 않는 지도자인 아버지 아래서 받았던 혹독한 훈련들, 함부르크, 레벤쿠첸, 런던으로 이어지는 오랜 타향살이를 이겨가고 나는 팀마다 에이스 자리를 차지했던 인고의 시간들, 그리고 그를 만든 주변 사람들과 토트넘,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겪고 느낀 개인적인 에피소드까지 두려움 없이 한계에 부딪혔던 한 청년의 뜨거운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우리 축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식으로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아버지 손운정과 어머니 기른자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손웅정은 충청남도 서산시 출신이나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강원도 춘천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선수 출신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하에 재능을 갈고 닦았고 만 16세에 독일 함부르크로 스카웃되어 선진 축구를 접했다고 합니다. 이후 함부르크와 바이젤 레베쿠첸에서 활약하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했습니다. 토트넘에선 더욱 기량이 만개하여 매 시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으며 팀이 어려울 때마다 맹활약을 펼치며 명실상부 토트넘의 에이스자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득점은 물론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든든한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2019년 영국 BBC에서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992년생에 불과한 손흥민의 활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92년생입니다만 수익 이야기하는 몸값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입니까? 자, 2019 프로 데뷔 9년차에 접어든 손흥민의 몸값은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센터에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의 이적 가치를 평가해 발표했는데 이때 손흥민이 이적 가치는 약 929억 원으로 전체 56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CIES가 평가한 가치보다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기관은 아직 군복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의 가치를 평가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2019년 현재 손흥민이 병역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지금 1047억, 세계 35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나군요. 자, 현재 소속된 팀이 프리미어 리그 EPL의 토트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팀이죠? 자, 정식 명칭은 토트넘 핫스퍼 FC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런던 북부 지역을 토트넘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 클럽이죠. 우리는 주로 토트넘이라고 하지만 애칭은 스퍼스라고 합니다. 1882년 창단되었으며 1부 리그 우승 2회, FA 8회, 유로파 리그 2회 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강등되지 않은 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후 리그 최고의 성적은 2016-17 시즌 2위이며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은 2018-19 시즌의 준우승이라고 합니다. 엠블럼은 수평아리, 싸움닭이 축구공에 올라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클럽의 모토는 용감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또 해외 경력도 중요합니다만 국내 또 이제 경력도 만만치 않죠. 국내 경력은 어떻죠? 자, 2010년 12월 대한민국 축구 국가팀에 손흥민이 공식 발탁되었으며 이는 만 18세 175일로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기록으로 역대 네 번째 기록에 속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이 소속팀 적응 문제와 어린 선수인 점을 들어 성장하기 전까지 국가대표팀을 차출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대표팀 감독 조광래는 필요하다면 착출할 것이라고 응수한 사실이 있죠. 후에 토트넘 핫스퍼 FC 구단의 허락을 받아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주로 공격보다 볼급에 주력한 탓에 비록 한 골에 그쳤지만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아시안게임 2연패 및 통산 5회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자신도 국제대회에서 첫 우승을 맛보면서 병역 특례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함, 어디에서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축구선수 출신인 아버지 손웅정 씨의 헌신적인 지도와 노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손웅정 씨는 아들을 최고의 선수로 길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한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손흥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서부터 철저하게 기본기를 익힌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로 스카웃되어 선진 축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 축구 자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손흥민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완성한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손흥정 씨, 축구 팬들에게 이미 유명 인사예요. 그 자체로도 어떤 분이죠? 자,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 춘천 FC 유소년 축구단 감독, 성남 일화 천마 선수, 울산 현대 축구단 선수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K리그 37경기 출전 7골 기록, 28살의 부상으로 은퇴. 그래도 대학 시절부터 기사 헤드라인을 뽑을 정도면 상당한 실력자이지만 뜻밖의 부상으로 빨리 은퇴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축구 교육이 너무 후진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후배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손흥민이 훈련을 할 때 자신이 직접 같은 강도의 훈련을 하는 엄청난 코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도 축구협회와도 좀 갈등이 상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 선수를 교육할 때 했던 말들이 또 책속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록 같은 건가요? 어떤 겁니까? 1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 좋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두워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들뜨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카로스가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경고를 망각한 채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태양의 열기에 날개에 붙었던 밀라비노가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 조금 좋다고 꼴값 들고 교만하고 나대면 안 된다. 반대로 조금 상황이 힘들다고 소심하게 있을 것도 아니다. 항상 자기 선을 지켜야 한다. 그래요. 자, 아무튼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만, 또 이것을, 그 아들이 또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 이제 그 아버지 강압적으로 하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또, 다행히 시너지 효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책 속에서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한 축구 얘기를 계속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헌식 덕분이었다.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축구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엄청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아버지가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는 손흥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계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손흥민이 그 길로 가선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자신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책에 대한 총평을 해본다면요? 전 2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천재란 혼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노력이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말 공부만 해서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교육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권 엘리트 체육교육과 대립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